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신바람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신주영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주택가에서 회계에서 신바람 선생 하면은 알고 있죠, 많이들. 그래서 앞으로는 요 이름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바람 나게 합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회계 원리가 우리 주택관리사에서 가장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헛소문입니다. 가장 쉬운 과목이 회계 원리. 우리 회계 원리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약간의 국어 실력이 있으면 돼요. 국어 실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를 생각하시는데 아니라 약간의 국어 실력입니다. 약간의 국어 실력.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약간의 산수 실력. 이것도 수학이 아니에요. 약간의 산수 실력. 요 두 개만 있으면은 이 회계 원리는 무조건 70점 이상.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침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열의를 가지면 적어도 80점 이상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과목이 회계원리입니다. 근데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회계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어려운가 그러는데 사실은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 하여튼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시면 자신감이라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회계원리에서는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교재 받으셨죠? 자, 10페이지에 먼저 파트는 부기와 회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부기하고 회계 요거를 이제 같은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좀 틀립니다. 부기와 회계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같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거죠. 왜? 부기와 회계니까 그냥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부기는 부기고 회계는 회계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부기와 회계의 차이는 자, 여기 이제 어떠한 기업이 하나 존재하죠. 자, 어떤 기업이 있으면은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자,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겠느냐? 간단하게 자, 이 기업에다가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가 있겠죠. 자, 자금을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아무래도 내가 투자한 돈을 얼마나 더 불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투자한 돈을 도로 회수해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자, 채권자라고 하면 약간의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약간의 국어 실력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누구예요? 내가 이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주면 자, 이자는 제대로 받을 수 있으냐? 또 더 빌려줄 거냐? 아니면은 원금을 회수해야 될 거냐? 언제나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 관심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업에 종업원이 있습니다. 자,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이 다니는 회사에 계속 다닐 것이냐, 아니면은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심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기업과 거래를 하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자, 이 거래처들은 이 기업하고 계속 거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거래를 끊어야 될 건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부는
이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얼마나 징수를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이 기업에 어떤 규제를 해야 될 거냐, 이런 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잠재적인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잠재적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이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고, 현재는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현재는 이 회사에 거래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 이 회사가 하는 걸 봐서 내가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살까? 그러면은 현재는 아직 안 샀지만은 앞으로 이 회사가 하는 걸 보고 괜찮겠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잠재적 이해관계자다. 그러면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기업에서는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관계자가 이 기업과 관련하여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유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는 만들어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을 해줘야 할 필요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은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를 다시 말하면은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들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거를 우리는 회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 실체의 정보의 제공, 이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어떤 방법으로 제공을 해 줄 것이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 정보를 어디다 만들 것이냐,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노트에다가 적어야 되겠죠. 이 노트를 옛날부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장부라고 해요. 노트의 다른 말, 장부. 장부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장부를 빨리 감춰라. 좀 이상한 회사죠. 장부를 감춰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장부들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요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북이다. 그러니까 이 북이라는 게 뭐예요? 줄이면 장부를 기록한다. 그래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요거를 줄여서 요거를 회계라고 한다. 요거를 북이라고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장부를 기록을 하는 것을 북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부를 제공하는 요것이 바로 회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요것이 회계다. 그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적어야 된다. 어딘가 적는 곳, 요게 장부가 되고,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기록을 하는 것을 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게 먼저겠습니까? 기록을 해야 전달을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북이가 뭔지, 북이가 뭔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주변에서 어떻게 들었던 회계 어렵지 않다라는 거. 우선 먼저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고, 10페이지 보시면 북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인 수익과 지출을 기록하거나 가정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 활동과 관련된 기록을 하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 활동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현금이나 채권, 채무 등이 변동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현금은 맨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니까 물건을 거래처에다가 외상으로 팔기도 하겠죠. 또 외상으로 사오기도 하겠죠. 그럼 외상으로 사오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야 되니까 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채무 어렵잖아요. 이게 약간의 국어 실력이 있으면은 갚아야 될 빚을 채무라고 하는 거지. 또 받아야 될 권리를 채권. 그러니까 채권, 채무 이런 그 약간의 국어 실력이 있어야 그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채권이지, 내가 갚아야 할 의무가 채무지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자, 있으시면 조용히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현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자, 채무가 수없이 증감의 변화를 가져다 오는데, 이렇게 그 현금이나 채권, 채무가 증감되는 것을 기록을 해야 된다. 자, 어디에다가? 노트에다가. 자, 노트를 우리는 장부라고 했고, 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된다. 요게 북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현금이나 채권, 채무가 변동하기 때문에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정확한 손익이나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없게 되므로 특히 기록이 중요하다고 한다. 자, 따라서 기업이 영업 활동에 따르는 재산의 변동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나타난 것이 북이다. 뭐 읽을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기업의 재산이나 재산 상태 또는 채무의 상태를 기록을 해야 되고, 또 기업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경영성과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재무 상태나 경영성과의 변동을 장부에다가 기록하게 되는데, 그 기록하는 것을 북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북이의 목적.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북이의 목적이 뭐냐? 자, 요 북이의 목적은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하나는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 경영 성과를 파악한다. 자,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여기 장부에다가 하나씩 기록을 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거죠. 자, 어떤 재무 상태냐 하면은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가 기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경영성과에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따라서 재무 상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일정 시점, 이게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성과다라고 한다면 경영성과가 갈 때는 일정 기간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그거를 알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기간이 되겠죠. 언제까지 돈을 벌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이거를 회계연도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이 회계연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금년이 2020년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2020년이라고 한다면 2020년의 1월 1일 날 요거를 기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기초라고 하는 것은 2020년이 우리 회사의 회계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요 기간의 처음 날, 요거를 기초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요 날은 이제 기말이다. 기말이라는 것은 회계 기간의 말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 회사는 2020년 1월 1일 날 설립을 했어요. 자, 설립을 해서 그러면 1월 1일 날 회사가 처음에 설립이 되면, 자, 우선 뭘 갖고 설립을 할까요?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때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자, 투자를 할 거예요. 얼마를 갖고 할까요? 그동안 이제 2019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2020년도 1월 1일을 기해서 내가 영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만만한 게 호프집이나 하나 할까? 통닭집을 하나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뭐 남들이 다 통닭집 하면은 망한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같이 망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남들은 망하지만 나는 나만의 독특한 이 통닭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진 거죠. 그럼 장사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다 모아봤더니 자 얼마가 있느냐 하면은 6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제 6천만 원을 자 미천으로 합니다. 요 6천만 원이 미천이에요. 미천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죠. 자 장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종잣돈. 자 요거를 이제 6천만 원인데 요거를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내 돈은 지금 6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려면 우선 6천만 원 갖고 점포를 하나 얻어야 되겠네. 자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더니 보증금이 5천이고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래. 자 그러면은 100만 원? 까짓거 100만 원은 벌 수 있다. 내 자신이 한 달 동안 통닭 팔아가지고 100만 원 못 벌겠습니까? 충분히 벌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자, 6천만 원밖에 없는데 점포를 얻기 위해서 보증금을 5천 걸고 나면 1천만 원 갖고 뭐 할 거예요? 이제부터 돈 들어갈 일이 잔뜩 있죠. 뭐 있어요? 자, 우선 통닭 튀기는 기계도 사야 되겠고, 그 다음에 테이블도 있어야 되겠고, 냉장고도 사놔야 되겠고, 또 뭐야 이거 뭐 한두 푼이 아니네. 그럼 도저히 6천만 원 갖고는 장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쳐야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필이 꽂히면 그때부터는 남의 말이 안 들려요. 그냥 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좀 부족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간단한 게 누나한테 쫓아가야죠. 돈 많은 누나. 자, 누나, 내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고 누나가 좋아하는 통닭집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 4천만 원만 꿔줄 수 없겠냐. 그냥 달래면 안 주겠죠. 그러니까 점잖게 4천만 원만 꿔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누나는 좋아하는 동생이 자기가 진짜 어릴 때부터 진짜 믿음직스럽게 바라보던 동생이 회사 그만두고 통닭집 차린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는데 그것도 매일 통닭 준다는데 4천만 원 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4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럼 나는 이제 내 돈 6천만 원에다가 요 4천만 원은 누나한테 빌린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나한테 4천만 원을 빌려서 자 이제는 내 돈이 모두 얼마가 됐어요? 빌려와도 누나한테 빌려오면 돈으로 갖고 오죠. 그럼 내가 처음에 투자한 돈 6천, 누나한테 빌려온 돈 4천 합하면은 1억의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억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할 건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부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빚이에요. 빚이 4천만 원, 내 돈 6천만 원. 그래서 합이 얼마가 돼요? 1억. 이렇게 해서 자, 1억을 가지고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우리 부기에는 어떤 부기가 있느냐? 부기의 종류예요. 자, 부기의 종류에는 하나는 단식부기라는 것이 있고 자, 또 하나는 복식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식부기라는 것은 요거는 학습이 필요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안 배우고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냥 하게 돼 있어요. 뭐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자, 경험에 의해서 배울 필요 없이 노트에다가 단순하게 기록하는 게 이게 바로 단식북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지금 단식북이는 뭐래요? 배울 필요가 없대네? 그럼 뭐 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구나 하고 지워버리면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 우리가 이제 재래시장을 가보면 재래시장 양쪽에 이 점포들이 있고 가운데 이 뭐합니까? 뭐 생선도 갖다 놓고 콩나물도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서 좌판을 놓고 장사하시는 뭐 아저씨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회계를 전공하셨을까요? 복식부기. 자, 부기를 배우셨을까요? 물론 배우신 분도 있어요. 근데 10분이면 그 중에 9분은 안 배웠겠죠. 그런데 안 배운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 나름대로 뭔가를 종이에다가 수첩을 하나 꺼내서 뭔가 기록을 합니다. 뭘 기록할까요? 그냥 돈이 얼마 들어왔어? 돈이 얼마 나갔어? 그 다음에 내가 갚을 돈은 얼마야? 누구한테 받을 돈은 얼마야? 그런 정도는 이 수첩에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그게 단식부기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비망 계정으로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단식부기는 말 그대로 배울 필요가 없고 자, 경험에 의해서 하니까 정확하다 안 하다? 정확하지 않는 거죠. 자, 따라서 얘는 우리가 배우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배워요? 자, 복식부기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복식부기라는 것은 진짜 기가 막힌 부기예요. 이게. 자, 이 복식부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역사를 보면 원래는 이제 1494년에 자, 이탈리아의 수도 승인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산술 기하 비례 비율 총람. 이러한 책에서 이 복식부기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복식부기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그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요, 이거를 이중으로 기록한다 이 소리예요. 자, 어떤 경제적인 사건, 자, 경제적인 사건,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래라고 하실 거예요.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이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한다 이거죠. 원인과 결과를 명백하게. 자,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아까 얼마를 투자했어요? 6천만 원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합니다. 항상 모든 회계의 주체는 회사예요. 사장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기 기업이 있으면은 요 기업에 자금을 투자를 하는 사람을 자본주라고 하잖아요. 자, 자본주 또는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계의 기록의 대상은 회계를 기록하는 주체는 자본주가 아니라 우리 회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어려운 걸 배우겠지만 이런 이론을 기업 실체 이론이라고 해요. 기업 실체의 이론이라고 하고 얘를 중심으로서 이 회계를 해나가는 게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해서 회계를 하게 되면 걔는 자본주 이론이다. 이런 건 뭐 지금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회계를 배우면 그때 가서 자연히 알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언제나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아까 6천만 원을 내가 회사에 냈어. 그럼 자본주 입장에서는 돈이 어때요? 지출이 됐으니까 나갔지만 우리 기업으로는 요 현금이 들어온 거죠. 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 원인과 결과. 이 원인과 결과는 이쪽이 원인이 되고 이쪽이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이 원인이 되고 이쪽이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좌우지간에 현금이 들어왔네요. 자,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을 이제 우리 부기나 회계에서는 돈이라고 안 하고 현금이라고 할 건데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6천만 원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럼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죠. 이 돈이 들어온 원인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원인은 자본주가 투자한 돈이니까 이게 우리 회사의 자본 미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본금이 6천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얘를 왼쪽에다도 기록하고 오른쪽에다도 반드시 이중으로 기록을 한다. 이렇게 두
대로 나누어서 기록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식이라고 한다 이 소리죠. 자, 또 한 번 했죠? 누구한테? 누나한테 4천만 원을 빌려왔네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는 뭐가 들어와요? 또 돈이 4천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4천만 원은 왜 들어왔을까요? 아까는 자기 돈이니까 자본금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빌려온 돈이네. 그러면 빌려왔으면 누나한테 반드시 갚아야 되겠죠. 일정 기간 후에는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빌려온 돈을 앞으로 차입금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국어 실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차입해 왔다. 아, 빌려왔다. 빌려온 돈, 차입금. 빌려주면 대여금 이럴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 이쪽에는 돈이 얼마 들어와요? 1억이 들어오고 이쪽에는 빌린 돈이 4천, 자본금이 6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언제 합니까? 기초에 뭘 만드느냐 하면은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자, 아까 복식북이라고 그랬으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눈다라고 그랬고 요 왼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차변이라고 하죠. 누가? 루카 파치올리가 그렇게 만들었죠. 왼쪽은 차변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좀 지저분하지만 대변이다라고 하지요. 왼쪽은 자, 이렇게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이 복식북이에서는 이 기본 전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언제예요? 오늘이 2020년 1월 1일이죠. 자, 1월 1일 날 자, 차변에는 요거 우리 아까 기록한 대로 보시면 현금이라는 놈을 앞으로 배울 건데 요걸 자산이라고 그래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1억 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는 자, 누나한테 갚아야 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4천만 원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차입금과 같은 것을 부채. 그러면 자, 나머지 갭은 6천이죠. 요 6천은 우리 회사의 자본.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록하면은 자, 왼쪽의 합계는 1억이에요. 차변 합계가 1억이면 대변 합계도 반드시 1억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을 동일하게 장부에다가 기록하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재무상태표라고 불러요. 자, 이놈의 재무상태표가 무슨 말이냐? 자, 우선 2020년 1월 1일 자, 여기 신바람 호프라고 할까요? 자, 신바람 호프의 자, 재무상태, 재산상태와 채무의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2020년 1월 1일 우리 신바람 호프의 자산은 1억이 있네요. 자산이 뭔지는 조금 이따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채, 우리 신바람 호프가 갚아야 될 빚이 4천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신바람 호프의 장사돈, 미천, 종잣돈은 6천만 원. 이렇게 가지고 1월 1일 날 이렇게 장사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바빠지겠죠? 왜? 현금을 가지고 뭐를 걸어야 돼요? 보증금 걸어야 되잖아. 그러면 보증금을 걸기 위해서는 돈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내가 보증금을 걸었으니까 장차 2년 후에 계약이 끝나면은 그 보증금을 찾을 권리가 생기겠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 테이블 사와야 되겠네. 자, 가구점에 가서 테이블 몇 개 사놓고 그 다음에 돈 나가야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사옵니까? 냉장고 사와야죠. 자, 냉장고 가서 돈 주고 냉장고 갖다 놓습니다. 요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록해요? 여기. 자, 루카 파치올리가 만든 산술기압 비율 총람에서 알려준 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하는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건데 그 기록하는 게 이게 북이죠.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한다는 거는 앞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1년 동안을 딱 모든 경제적인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게 되면 자, 2020년 12월 말일이 되면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2020년 12월 31일 날 또 한번 저런 재무상태표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자산이 변동이 생겼을 거예요. 뭐 현금이든 등등. 아까는 저기가 1억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현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있죠? 자, 우리 사무실의 집기 이런 걸 비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통닭을 튀기는 그거를 기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보증금으로 맡겼어요. 자, 이렇게 맡겼습니다. 요런 것들의 금액이 얘가 이제 얼마가 됐느냐? 12월 말일 날은 1억 2천이 됐다라고 가정하자고요. 1억 2천. 자, 1년 동안에 있었던 경제적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게 되면 여기에는 반드시 현금이 얼마 있고 임차보증금 5천이 있고 뭐 비품은 얼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겠죠.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누나가 중간에 동생 미안한데 나 급해 1,000만 원만 줘.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1,000만 원은 갚았네요. 자, 누나한테 갚았으니까 이제 갚을 돈은 차입금은 3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누나한테 빌린 돈을 갚은 거고. 자, 그러니까 원래는 4천이었는데 중간에 1,000만 원 갚았으니까 여기는 누나한테 갚을 돈은 3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나한테 갚으려고 했더니 그때 갚으려고 할 당시에 돈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에 가서 새롭게 빌려서 갚을 수도 있죠. 자, 은행 가서 빌린 김에 2천만 원을 빌렸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차입금이 새로운 은행의 차입금이 자, 은행의 차입금은 얼마가 늘어나요? 2천. 이렇게 돼서 우리는 5천만 원이 차입금이라고 하자 이 소리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다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자본금이 새롭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온 자본금 요거는 얼마가 되나요? 이쪽이 차변의 자산합계가 1억 2천이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정확하게 기록했더니 5천이 부채네. 그러면 이걸 빼면 얼마가 돼요? 7천만 원이 자본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자본이 1월 1일 날 자본하고 12월 말일에 자본이 서로 틀리네요. 당연히 틀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1일 날 아침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했습니다. 얼마를 갖고 했느냐? 6만 원을 가지고 했다고 칠까요? 자, 그 다음에 저녁 때 일어납니다. 저녁 때 일어나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나 싶었더니 7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 원 땄네. 그거 계산할 줄 알면은 우리 회계가 쉬워지는 거죠. 6만 원 갖고 고스톱을 했는데 일어날 때 7만 원이 됐다. 그러면 만 원 땄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은 1월 1일 날 6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1년 동안에 장사를 하고 났더니 종잣돈이 7천이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1년 동안에 1,000만 원을 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란 1월 1일의 재무상태와 12월 말일의 재무상태, 기초와 기말을 비교하게 되면 자,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다? 1년 동안에 1,000만 원을 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벌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1,000만 원 분명히 벌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어떻게 벌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장부를 그리게 되는데 이게 경영성과죠. 그래서 경영성과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를 그리게 되느냐? 자,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우리 신바람 호프가 얼마나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 이런 걸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장부가 요게 손익 계산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자산이나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 요거를 우리는 재무 상태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게 재무 상태표예요. 요 재무 상태표를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혹시 회계 공부하셨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대차대조표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제 기억난다라는 분이 있죠? 자, 대차대조표라고 하던 이름을 재무상태표로 바꾼 거죠. 근데 저 재무상태표라고 안 하고 대차대조표라고 쓰면 안 되냐? 관계없어요. 그거는 그냥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이름만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회사들은 대차대조표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 그냥 이왕이면 재무상태표가 훨씬 낫잖아요. 이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를 대변이라고 했고 이쪽을 차변이라고 했잖아요. 대변과 차변을 대조하는 표 이렇게 부른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재산은 얼마나 있고 왼쪽이 재산이에요. 오른쪽에 채무는 얼마나 있어. 이거에 나타내는 게 재무상태표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무상태표가 더 와서 닿죠. 근데 그 전에는 이 대차대조표라고 부르기 전에는 또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니 표 이랬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니 표. 참 웃기네. 어디서 와서 여기서 왔죠. 누나한테 왔고 내한테 와서 어디로 갔어요. 일로 왔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니 표 이렇게 이름을 붙이다가 너무 촌스러우니까 야 이게 뭐냐, 야, 대차대조표라고 하지. 그래서 대차대조표로 하다가 자 지금은 뭐로 재무상태표라고 부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복식부기, 자 복식부기를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 유럽으로 가고 미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언제입니까 이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데 있죠. 조선 말기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뻥이에요 이거. 이건 다 뻥. 왜 뻥이냐? 우리나라는요. 자 지금부터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1200년대 초에 어디예요? 자 개성. 자 지금의 판문점이 있는 곳이 개성이잖아요. 요 개성의 옛날 이름이 송도. 자 송도의 옛 이름은 송악. 자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서울이 옛날에는 한양이었다며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 개성이 송악이었고 그 다음에 송도로 바뀌었다가 이제 개성으로 이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가 이제 1200년도 초에는 송도라고 부를 때, 자 이때 발간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송도 사계치구법. 자, 이 송도 사계치구법에 보면은 여기서 명확하게 명칭이 차변과 대변이 이렇게 나뉘었고, 자, 이런 복식부기를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야? 자, 외국은 1400년대 말에 복식부기를 만들었는데 우리는요, 1200년도 초에 이미 조선 최초로 자 복식부기라는 형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던 것들을 얘네들이 어디서 컨닝을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식부기를 만든 세계 최초의 나라는 우리나라다 이sob니다. 따라서 자 우리 진짜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이 지구본을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복식부기를 만들었습니다. 저것만이 아니잖아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도 우리나라죠. 자, 우리 직지심경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이제는 공인돼 있죠. 마찬가지에. 그래서 그런 피를 이어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부기를 배운다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유전인자가 대단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뭐가? 복식부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럼 복식부기를 잘하면 기록이 잘 되면 전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회계는 공짜로 오는 거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그렇다. 나는 내 몸속에는 부기를 잘할 수 있는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만 가져도 우리는 자신감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생깁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오늘 첫 시간 뭐 부기가 뭐냐 이런 정도를 얘기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진지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를 담당하는 김형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소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수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